6.25 전쟁 당시에 유럽의 중립국이죠. 스웨덴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의료 지원단을 보내서 도움을 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스웨덴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. 당시 우리나라 환자들을 부산에서 만나서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카메라 앞에 앉아 60년 전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70대 여성. 6.25 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 지원단이 부산에 설립한 야전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조 군자 할머니입니다. 서전병원만 가면은 낫겠는데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그 병원을 마지막으로 가서 죽어도 그걸로 가보자. 전쟁으로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웨덴 야전병원은 한 줄기 담배와도 같았습니다.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은 6.25 전쟁이 터지자 연간 1,200명 규모의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 야전병원을 세우고 200만 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습니다. 스웨덴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2년 전부터 당시 파견된 스웨덴 의료진들을 인터뷰하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쳐가던 중 당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부산에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.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빌딩과 대학이 들어섰지만 환자들의 생생한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. There's a very interesting story, an old story, and not so many, especially in Sweden, doesn't know about this. The effort the Swedish nurses and doctors did in the 50s. 올해로 81살이 된 김학태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카메라에 차곡히 담겼습니다. 전쟁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 할아버지는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처했지만 야전병원에서 수술받은 덕분에 건강을 회복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. 고맙다 하는 거야.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맙다. 그러고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밥을 착 대접해주고 싶죠. 제작진은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내년 가을까지 마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스웨덴 야전병원에서 새 삶을 얻게 된 환자들. 6.25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과 함께 스웨덴도 우리의 형제국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16세 이후의 삶은 스웨덴 병원 의료진들이 내게 준 선물이다. 그렇게 표현했고 난 진짜 지금도 그 푸른 눈의 의사 선생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그리고 내가 많이 생일을 마쳤으면 참 좋겠다 싶은 YTN 차상은입니다.